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오혜경 팀장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와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순서는 주제 발표와 발제자 두 분의 발제 내용 발표가 있겠고, 이어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됩니다. 토론회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경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연합회 전무이사님, JCMP 주식회사 권오관 대표이사님, 주식회사 스크린 HD 코리아 김유석 GA컴퍼니 사장님, 대전 세종 충남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박영국 이사장님, 한영문화사 홍사룡 대표님, 한국폴리텍대학 출판편집과 차재영 교수님, 주식회사 일진CTP 박종주 본부장님. 먼저 토론회에 앞서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연합회 박내수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인쇄업계는 영상매체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물량이 급격히 감소해서 관련 업계 모두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인쇄업계와 잉크업계, 그리고 6월에는 인쇄업계와 제지업계, 그리고 오늘은 인쇄판재업계와 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공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보람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토론회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대한인쇄정보협동조합연합회 김장경 정무께서 주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장경입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아시다시피 국내 인쇄판 시장 상생 방안은 없는가입니다. 우리 인쇄판 소비자, 국내 생산업체, 또 중국산 수입 관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상생 방안이 당장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에서는 그동안 중국산 인쇄판에 대한 그 반덤핑 관세 부과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한번 따져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반덤핑 관세 부과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시장 현실과 좀 다르게 좀 왜곡됐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를 좀 수정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해 당사자 간의 어떤 오해와 불신이 조금이라도 해소된다면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내 생산업체와 중국산 수입 관계자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1998년 국내 처음으로 CTP가 도입됐고 2010년 전후로 CTP판 시장으로 대전환이 되고 2021년 현재는 90% 이상이 CTP판으로 인쇄판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내 인쇄판 시장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후 인쇄판 제조업체는 한 3군데 정도 됐지만 지금은 JLCMP 한 곳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인쇄판 시장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간 수요량은 한 4천만 평방미터 안팎으로 추산되고요. 이를 전제로 계산하면 연간 매출액은 한 1,500억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시장 점유율은 중국산은 90%, 국내산은 10% 미만인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내 수입되는 인쇄판은 화강, 러차이 등이고 수입업체는 한 20여 개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쇄판 시장 논란의 출발은 2010년 전으로 국내 인쇄판재 소비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중국산 덤핑 물품이 유입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 내 그 과잉 생산 그리고 2015년 한중 FTA 발효와 함께 일반 관세 철폐 그리고 덤핑 물품 유입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국내 생산업체는 2014년 이후 중국산 덤핑 수입품이 급증해서 경영이 악화됐다. 그래서 2016년 8월에 중국산 그 싱글 레이어 판재에 대해서 덤핑 방조의 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조사 신청하고 무역위원회는 재반조사 절차를 거쳐서 2017년 3월 22일 잠정 그 덤핑 방조 관세를 부과하고 같은 해 9월 7일 그 덤핑 방조 관세 부과를 확정 고시했습니다. 2016년 8월 5일 JLCMP는 중국산 인쇄판 그 덤핑 수입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덤핑 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그 무역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무역위원회는 9월 8일 덤핑이 있었나 없었냐 그리고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나 없나 그 조사를 할 것을 그 개시를 결정하고 조사 대상 물품은 그 제시된 내용이고 조사 범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그리고 수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판단해서 조사 대상 물품에서 그 더블 레이어 인쇄 판재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냅니다. 무역위원회는 그 덤핑률 조사와 그 산업피해 조사를 거쳐서 2017년 3월 22일 싱글 레이어 그 인쇄 판재에 대한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어서 5월 19일 그 무역위원회는 그 중국산 인쇄판 덤핑으로 인해서 동종 물품을 생산한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정하고 관련법에 따라 덤핑 방지 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그 기재부는 2017년 9월 7일 중국산 그 싱글레이어 판재에 대해 향후 3년간 2020년 9월 6일까지죠.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확정 고시하게 됩니다. JLCMP는 2020년 3월 6일 중국산 싱글레이어 인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만료 기간 그러니까 2020년 그 9월 6일이 이제 9월 6일이 그 만료 기간이 됩니다. 그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가지고 보호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을 하죠. 뭐 재심사 요청 취지는 보시겠지만 첫째는 중국 수출자들이 재심사 요청 물품 그러니까 싱글 레이어죠. 재심사 요청 물품의 코팅 층수를 한층 더한 더블 레이어 인쇄판을 국내로 우회 수출하면서 재심사 요청 물품 그러니까 싱글 판재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를 악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고 두 번째는 덤핑 방지 관세 보고 조치가 종료될 경우 중국 수출자는 더블 레이어 인쇄판보다 가격이 싼 싱글 그러니까 재심사 요청 물품으로 그 현재 수출 물품을 변경해서 중국의 인쇄판 그 최대 수출국인 한국으로 덤핑 수출을 증가시켜 재심사 요청 물품, 그러니까 싱글 판재죠. 그 덤핑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2020년 5월 4일 기재부는 그 재심사 개시 공고를 하고 무역위원회는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의 어떤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관의 조사에 들어가서 그 올해 1월 21일 무역위원회는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 무역위원회는 재심사를 통해서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종료 시 덤핑 수입을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역위원회는 2021년 3월 2일 그 최종 판정 결과를 기조장관에 제출하고 5월 3일 기재부 장관은 그 무역위원회 판정, 건의 등을 감안해서 그 향후 5년간 그러니까 2026년 5월 2일까지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싱글레이어 판재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 JLCMP 측에서는 1차 싱글 판재에 이어 올해 그 2차 올해 3월 4일 중국산 더블 레이어 인쇄판에 대해서도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 신청서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신청 취지는 싱글 판재 그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되자 그 더블 인쇄판의 그 대한국 수출이 급격히 그 중국 쪽에서 증가시켰고 덤핑 방지 관세 부과되지 않는 더블 레이어 인쇄판이 이후에 덤핑 수입 때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그 더블 레이어 인쇄판의 어떤 생산 라인의 설치를 그 JLCMP가 그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서 중국산 더블 레이어 인쇄판과 공정한 그 경쟁을 통해 국내 시장의 양질의 인쇄판을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신청을 결정했다고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그 지난 4월 26일 중국산 W 인쇄판에 대해 그 덤핑 사실 그리고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 개시 결정을 공고하는데 조사 대상 기간을 보면 덤핑 사실 조사는 2020년 1년치, 국내 산업 피해 조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무역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고 향후 일정은 다음 달쯤 예비 판정, 12일 이후 최종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1월에 한 지역 그 일간신문 오피니언 지면에 실린 경제 칼럼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칼럼이 그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국내 제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작년 코로나 발생 초기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었죠. 가격이 폭등하고 요일을 정해서 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맞이했는데 다행히 3, 4일간 만에 그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 세계 의료용 마스크 생산량 뭐 1, 2위를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그 비행기와 뭐 인공위성까지 만든 미국이 왜 우리처럼 그렇게 재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했느냐? 1년 이상 그 의료용 마스크 부족이 시달린 사당이 왔느냐? 그 이유는 제조업의 어떤 공급 사슬이 무너졌기 때문으로 칼럼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인쇄판 관계자 모두가 윈윈한 시장을 지향해 나가고자 제안을 합니다. 중국산 인쇄판에 대해 그 반덤핑 관세가 부과돼 인쇄업체가 인쇄판 소비자가 원가 그 추가 부담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유일의 생산 기반을 유지 발전시킴으로써 중국 생산업체들의 어떤 그 소위 우려하는 어떤 담합의 위험으로부터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안전장치를 갖고 있는 것도 우리 인쇄계를 위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생산업체 쪽에서는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세 보호 장벽에 그리고 무역 구제 조치에 의존하려 한다는 일부의 어떤 인식과 편견을 떨쳐내야 하는 그런 역할과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인쇄판 시장 관계자 모두가 공감하는 상생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당장 어렵다면 상생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상생 협의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이따 토론회에서 좀 제시가 됐으면 합니다. 종합토론 때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JCMP 주식회사 권호관 대표이사께서 발제 내용을 발표하시겠습니다. JCMP 대표 권호관입니다. 먼저 오늘 참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또 서울특별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관계자님께 진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국내 인쇄판 상생 방안은 없는가입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상생의 단추와 채워지리라고 저는 또 굳게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최근 수년간 국내 인쇄판 단가는 매년 하락이 되어서 30% 가까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JCMP 또한 국내 인쇄시장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며칠 동안 수출 시장은 꾸준했었습니다만 국내 시장 또한 30% 가까이 매출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지만은 저희들이 뭐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만은 중국산 덤핑 수입 물품의 수입 급증과 부집 수입으로 인해서 국내 생산자는 지속적으로 영업 손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한 저희들의 현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내 생산품의 질이 중국산 제품보다 뒤떨어져서 이거는 당연지사라고 많은 분이 그렇게 저희들인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2015년도에 누구도 가지 않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설비를 도입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처음으로 막대한 설비를 투자를 해서 했지만은 많은 시행착오와 시련이 또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포기하지 않고 생산 자동화, 제품 품질에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저희들이 자동화 설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지금 국내 옵셋 인쇄판 시장은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글로벌 기업의 제품만큼 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중국산 제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수입업체가 20억 원대가 넘습니다. 중국산. 저희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국산품의 질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다. 저희들은 쉽게 말해서 20대 1로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많은 분들이 저희들 회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심지어 저희들 대구의 생산 공정이 아주 오래된 구식이다. 아니면은 지금 데블레이어 판도 중국에서 수입해서 그래 팔고 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이 저희들 회사에 다녀간 뒤에부터는 많이 그게 불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전부 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려고 하고 있는 계신 분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전무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2017년도에 더블레이어 판재가 제외됐습니다. 그때 당시 원내의 수입이 80%, 더블레이어가 20%였습니다. 지금은 이게 바뀌어서 더블레이어 수입이 85%, 싱글레이어 수입이 15%로 역전이 됐습니다. 모두가 비관세 부분인 더블레이어 판을 대부분이 부정수입을 해서 시장이 완전히 왜곡돼서 정부에서도 이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지금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더블레이와 투레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 정부 기관에서도 이 기술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지금 이 더블레이와 싱글레이어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많은 시련을 겪고 했지만은 좀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무역 관행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가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제가 여기 주제 발표하기 전에도 여기에 계신 앞에 토론자분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은 여기에 오신 분들은 우리 인쇄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 축으로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인데 여기에 오시지 않는 대부분의 수입자들은 부정 수입을 해서 시장 가격 왜곡하고 또 시장 질서를 어렵히고 우리 인쇄 문화를 퇴보시키는 그런 분들은 지금 여기에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슬픈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이 무역 관행을 바로 잡아가지고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좋은 품질과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 인쇄 문화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JNCMP가 되도록 하는 게 저희들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저희들도 여기까지 오기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시련과 고충이 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또 한 2년 동안은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굴복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그래도 오늘 참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참 다행스럽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저희들이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글로벌 기업 아직까지 저희들 그 제품을 도달하려면 아직 한참 길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직 차근차근히 걸어서 언젠가는 우리도 한 번쯤 대한민국의 JLCMP라는 PS 공장이 우리 인쇄소에 기여를 할 날이 저는 반드시 오리라고 그렇게 자신을 합니다. 이 참 뭐 한간에는 저희들이 많이 힘들다고 위로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많이 질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최고의 품질로 인쇄 문화 발전의 한 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이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결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발제자이신 주식회사 스크린 HD 코리아 김유석 GA 컴퍼니 사장께서 발제하신 내용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크린 코리아의 김유석입니다.
네, 먼저 이번 토론회를 주최해 주시고 또 마련해 주신 우리 인쇄연합회 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근본 반도민 관세 부과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또 역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입업자를 대표해서 저희 수입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다음에 우리 인쇄업계의 향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을 좀 정리해서 발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 취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산 CTP 플레이트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제소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우리 인쇄업계 현장에 좀 알리고 싶었고, 더불어서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인쇄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해서 본 토론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건대 국내 산업체를 좀 비방하거나 아니면 매도해서 위기에 빠뜨리거나 이럴 의도는 절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인쇄업계가 처해 있는 우리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인쇄업계의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과 그다음에 SNS의 활용도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고, 종이 책자는 정보 전달 매체로서의 기능이 축소되어서 서적 및 홍보물 인쇄의 급격한 감소, 그리고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가 감소하여 교과서라든가 학습지, 참고서 등의 인쇄물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며, 그다음 더불어서 정부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인쇄물 사용을 억제하려는 정책과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인쇄의 성능 개선으로 서식 인쇄라든가 교육자료, 세미나 자료 등의 옵셋 인쇄물 수요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금년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가 시행되면서 대다수의 우리들의 인쇄 회사에도 적용되고 있고, 회사는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 근로자는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 또한 우리 인쇄 제조업체의 커다란 비용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화 설비를 구축해야 하지만 투자비 또한 만만치 않고, 또 현재와 같은 불투명한 시기에 무리한 설비 투자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쇄 용지라든가 또 잉크, 더불어서 CTP 판재 등의 가격 인상이 단행되고 있고, 인쇄업계의 원가 상승의 부담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인쇄업계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인쇄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젊고 유능한 신진 인력이 거의 유입되지 않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수많은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인쇄업계는 인쇄물 수요가 많은 학교, 학원 수업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각종 집행 행사 또는 다양한 이벤트가 중지되어 있고, 각종 전시회의 중지 또는 축소 등으로 인해서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인쇄산업은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량이 감소하고 있고, 이는 인량 확보를 위한 치열한 단가 경쟁으로, 단가 경쟁은 기업의 체납성의 악화로, 체납성 악화는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과
재료비 인상 등으로 인한 원가 상승 요인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우리 인쇄업계는 실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덤핑 방지 관세 부과의 절차입니다. 조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 맡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덤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피해를 입은 업체에서 조사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조사 신청서를 보고 무역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좀 하고 그 내용이 충분히 조사할 어쨌든 그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게 되면 한 3개월에서 최장 5개월까지 걸쳐서 예비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 조사 결과 예비 판정을 하게 되고, 참고로 예비 판정에서 그 덤핑 관세가 없다라고 하면 뭐 기각을 시키고, 그다음에 좀 일부 인정이 된다라고 판정이 되어지면 잠정 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조사를 시행을 좀 합니다. 역시 본조사 기간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개월까지 시행을 좀 해서 이때는 현지 실사라든가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끼리의 어쨌든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본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그 본조사 결과를 가지고 덤핑 관세의 부과 여부 또는 그 관세율 등을 최종 판정해서 관세 명령 공고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명으로 관보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요건이 좀 있는데요. 그 요건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선은 덤핑 수입에 존재하고 있는지, 결국 가격을 덤핑을 했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조사, 그리고 덤핑 가격과 또 국내 산업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그런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좀 하게 됩니다. 근본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지난 2016년 5월에 제1차로 중국산 CTB 플레이트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대한 제소를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CTP 장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서멀, 또 포토폴리머 장비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에 도입이 시작되었고, 2007년, 2010년 이후 보급 대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장비도 서멀 장비 중심에서 판재 가격이 저렴한 CTCP, UV세타라고 하는 장치의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중국산 CTP 판재 수입도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우리 인쇄업계는 일량에 대한 감소로 인해서 치열한 수지 경쟁을 좀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원가 절감이 절실히 요구되어 다소 품질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한 판재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메이커 판재에서 중국산 판재로의 교체 사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당시 국내 산업은 CTP 판재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한편, 기존의 일반 PS판 시장은 크게 감소하게 되었고, 국내 PS판 제조업체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일부 업체에서는 시트 타입의, 낱장 타입의 기존의 일반 PS판 제조 설비를 이용해서 CTP 판재 제조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 PS 판재와는 달리 CTP 판재는 제조 조건이 까다롭고, 그다음에 루트별 안정성이 대단히 중요하였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모든 업체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일부 업체에서는 코일 라인을 도입해서 제조를 시도하였지만 결국 코일 타입의 생산 기술의 부족, 또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생산을 포기하게 됩니다. CTP 장비 보급이 확대되고 글로벌 메이커 판재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판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산 CTP 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품질과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충족되면서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산업에서는 그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산 CTP 판재의 생산 과잉으로 잉여 재고를 한국에 처분하기 위해서 한국에 저가로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거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국내 유일의 국내 산업도 2016년 이전에는 시트 타입으로, 납작 타입으로 그 CTP 판재 생산을 좀 하였지만 품질의 한계를 인정하고 좀 전에 그 우리 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일 생산 라인을 도입해서 싱글 레이어 CTP 판재를 생산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물론 일부 그 품질 개선을 좀 이루긴 하였지만 뭐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또 그 2016년 5월에 국내 산업이 생산 가능성, 그다음에 품질 안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포토폴리머와 재생판을 제외한 모든 서멀 플레이트, CTCP 플레이트, 게다가 무연상 판재까지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대한 제소를 좀 하였습니다. 국내 산업에서 생산한 판재가 중국산 판재보다 판재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품질 안정성 교려로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에서는 안타깝게도 싱글 레이어 서멀 CTTP 포함한 싱글 레이어에 한해서 2017년도 3월 22일에 잠정 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17년 9월 7일에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에 추가로 덤핑 방지 관세 부과 기간을 5년 더 연장해 주었습니다. 정부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덤핑 방지 관세 부과가 4년여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국내 산업은 중국산 제품과 품질 경쟁에서 동등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 2차 중국산 CTP 플레이트 덤핑 관세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제소의 부당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 9월에 정부에서는 싱글레이어 판재에 대해서는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하였지만 더블레이어 판재와 무연산 판재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이 생산 설비도 없고 그다음에 생산 능력, 그다음에 생산의 경험, 또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해서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만 최근 재차 더블레이어 판재 및 무연산 판재에 대해서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대한 제소를 좀 하였습니다. 더블레이어 판재라고 하면 대부분의 우리 인쇄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멀 플레이트가 더블레이어 플레이트에 포함이 됩니다. 100% 포함이 됩니다. 이런 더블레이어 판재가 뭐냐라고 우선 말씀을 좀 드려보면 더블레이어 판재는 1차 코팅 및 건조 이후 2차 코팅 및 건조가 필요한 제품으로 생산 라인이 150m 이상 필요한 설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2차 코팅을 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감광액을 2번 코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지층을 1차로 코팅한 후에 감광액을 도표한다는 의미이며 더블레이어 판재 생산 전용의 설비가 필요하고 안정적인 기술력과 경험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메이커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산업은 생산 설비를 구축했고 또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근본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고 그 이유가 싱글 레이어 판재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회피할 목적으로 더블 레이어 판재를 판매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는 조금은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더블 레이어 판재는 싱글 레이어 판재에 비해서 가격도 좀 비싸고, 특히 서멀 더블 레이어 판재는 품질의 안정성, 그다음에 망점 재현력, 그다음에 인쇄 얼룩이라든가 판면 스크래치 등에 관련한 인쇄 적성, 그리고 내세력, 그다음에 UV 인쇄 등에서 분명한 장점이 검증되어 대다수의 많은 업체들이 더블 레이어 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싱글 레이어의 그 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더블 레이어 판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무현상 판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현상 판재는 기존의 CTP 장비에서 노광해서 화선부 또는 비화선부를 현상액이라든가 세차액, 공호액 등의 화학약품으로 처리하는 그 현상 과정 없이 인쇄기에서 습수액으로 수변시켜 잉크로 비화선부를 제거한 후에 인쇄하는 판으로 현상 공장에서 발생하는 현상 트러블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상 장비의 구입비, 현장 장비의 유지 보수비, 그다음에 각종 그 화학 약품들, 또 이에 그 폐액 처리 비용 등을 제로화할 수 있는, 더불어서 전기 사용량도 절감할 수 있는 정말로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판재입니다. 무현상 판재는 새로운 개념의 새로운 기술로 개발된 친환경 제품이며, 참고로 수많은 중국의 판재 제조업체에서도 아직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글로벌 메이커에서만 생산, 판매하고 있는 판재가 무현상 판재입니다. 그러나 국내 산업에서는 기존의 동일한 그 생산 라인에서 감광액만 교체해서 도포하면 간단하게 생산이 가능하지만, 현재 국내 소유가 미미해서 생산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근본 그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대상에서 무현상 판재가 제어가 되면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무현상 판재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덤핑 관세를 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친환경 인쇄를 목적으로 이미 무현상 판재를 사용하고 있는 인쇄회사들, 폐수 배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공단에 있는 인쇄회사들, 무현상 판재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서 인쇄하고 있는 회사들, 그 다음에 향후 친환경 인쇄를 계획하고 있는 수많은 인쇄회사들이 근본 무현상 판재의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되면 판재가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무현상 판재 사용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 배출 중립화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산업의 제품의 품질 안정성 결여와 생산성의 한계에 대한 생각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롯데별 품질의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생산량 또한 국내 생산량의 한 10%, 국내 사용량의 10% 정도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생산량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쇄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비용과 납기 지연 등의 염려가 제기되고 있는 판재임에도 불구하고 인쇄 현장에서는 국내 산업의 생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선호하고 있지 않는 엄연한 현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오직 하나의 판재 생산 라인에 의존해서 서멀, 그다음에 CTCP, 또 싱글 레이어, 더블 레이어, 거기에 무현상 판재까지 더불어서 윤전 사이즈의 다양한
판재 사이즈, 매업의 다양한 판재 사이즈를 라인을 하나 가지고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 또한 역시 그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본 그 중국산 CTB 플레이트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지난 17년 3월 1차 잠정 덤핑 관세 부과 이후 실질적인 피해자가 과연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 혜택을 받은 수혜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이 덤핑 방지 관세 부과의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결국은 수혜자는 하나도 없고 매우 안타깝게도 판재 가격 인상으로 제조 원가가 상승하였고 발주처의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인쇄 회사만이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싱글 레이어 판재에 대해 덤핑 방지 관세 부과가 5년 더 연장되어서 그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근본 2차 덤핑 관세 부과가 부과되면 역시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 수많은 인쇄회사가 될 것이고 그 피해의 규모는 1차 때보다 훨씬 더 막대해지고 광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산업에서는 만약 근본 2차 덤핑 관세 부과가 거부가 된다면 국내 산업은 도태하게 될 것이고 중국 제조 메이커들은 카르텔을 형성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가격을 상당히 인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국내 수입 가격은 중국 제조 메이커들 간의 수출 경쟁으로 인해 근거 없이 인위적으로 가격 인상은 불가능한 상황이며 또한 글로벌 제조 메이커들의 판재 가격도 중국산 제조 메이커들의 판재 가격과 가격 격차가 상당히 좁혀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주장은 지나친 업계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본 2차 반덤핑 관세 부과 제소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국내 산업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혹평해서 국내 산업을 고사시키거나 사기를 떨어뜨려서 국내 산업의 성장을 저해시키거나 열악한 영업 환경으로 몰아붙여서 경영 여건을 어렵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국내 인쇄 산업이 처해 있는 엄중하고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인쇄 회사들과의 공생과 상생을 함께 고민해야 될 우리 인쇄 자재 공급 업체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지하게 또 진중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전제로 해서 국내 산업이 냉정하고 또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국내 산업이 수많은 인쇄회사들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업계 발전을 기원한다면 덤핑 방지 관세 부과로 인해 원가 상승 부담을 주지 말고 품질 개선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간다면 소비자들은 국내 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 윈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자, 발제자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고 종합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장경 전무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자 상호 간의 어떤 발언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덤핑 관세 부과 문제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싱글 판재는 2017년 3월부터 그리고 2026년 9월까지 또 그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더블레이어 인쇄 판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도 무역위원회 외비 판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자로 나오신 우리 차재영 교수님, JLCMP 측의 어떤 싱글에 가지고 더블 판재까지 이렇게 무역위원회 이제 덤핑 제소했는데 이 부분에서 업체 입장이라든지 뭐 국내 상황 종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판 편집지사니까요.
차재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도 사실 그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토론자로 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찾아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들은 사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반덤핑을 하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인쇄업계에 대해서 많은 그 비용이 지출이 된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반덤핑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는 뭐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판단한다고 하면 이제 소비자분들께는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미래를 생각을 한다고 보면은 지금 당장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만 참고 현재 있는 그 업체가 어느 정도 좀 상생할 수 있는 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국내 업체가 좀 보호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수입에만 계속해서 의존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수입 어떤 그런 제품에만 의존하게 될 것이고 또 저희 지금 현재 있는 국내 업체가 이제 그거에 밀려서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또 모두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가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국에서 이제 단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인쇄산업 자체가 그 중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인쇄산업 자체가 종속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당장은 큰 이슈가 돼서 좀 손해가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일단 국내 업체도 좀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대신 이제 인쇄 그 생산 업체에서도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부단히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반덤핑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미래에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PS판 관련된 또는 인쇄 관련된 산업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것까지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박영국 이사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대전세종 충남조합 이사장을 맡은 지가 올해 4년째입니다. 4년째인데 4년 동안에 이 문제뿐만 아니고 아까 우리 박내수 연합회장이 말씀드렸듯이 종이값이라든가 잉크값, 그다음에 우리 인쇄단가, 표준단가표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됐습니다. 되는데 오늘 여기 와서 토론을 와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은 원내 주제 발표가 너무 길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끊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김현석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 입장에서의 대변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반덤핑에 대해서는 어떤 피해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결국은 인쇄인들한테 온다. 근데 제가 토론자로 나와달라고 부탁하고 나서 주변에 한번 시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인쇄업계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국내의 공장들이 저거 알기로는 옛날에 국산판 만들던 회사가 최소 5개가 있었어요. 정모 이래가지고 쭉 있었는데 저도 30년 넘게 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고 근데 사실 수입하신 분들이 그동안 혜택을 많이 누려왔습니다. 판재값도 지금 어떤 과정에 대해서 CTP 썸물 이렇게 가더블 썸물 옛날 판재값 상당히 비싸게 받은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CTP라는 쪽으로 가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현장에 우리가 있는 이사장들이 봤을 때에 반덤핑 하는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순간에는 우리 저 인쇄인들이 피해의식을 오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내 기업이 없어졌다라면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인쇄업계가 외국 판지에 끌려다니는 입장이 돼야 됩니다. 사실 오늘 토론회를 오면서 우리 여기도 이사장님들이 와 계시지만은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많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다행히 우리 연합회의 박명수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첫 토론회를 갔습니다만은 지금 이 발제인 책에 보면은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정부가 많습니다. 아까 통상산업부의 무역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참석시켜 주시고 이게 하루아침에 다 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벤처기업부 참석시켜 주시고 공정거래위원회 참석시켜 주시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거의 소상공인 아니면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분명히 여기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반덤핑 과세에서 소상공인이 피해받는 우리 인쇄인들이 피해받는 것을 정부 국내 기업이 세금을 많이 더 내더라도 안정세를 가질 수 있도록 보조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 와서 아마 이런 얘기가 저희 조합원도 지금 한 350명 됩니다만은 오늘 토론회 결과가 어떠 나오든 오늘 주제가 발표됐던 부분을 저희 조합원들에 공지를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 토론회 가실 때 단락별로 조금 해주시면은 그 부분에 갖고 있던 것을 거기에만 반덤핑 과세에서 가정 또 한 가지 우리 국내 기업도 이제는 원가를 어떻게 절감시켜서 소비자한테 돌려줄 건가? 기술력이 언제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책무는 국내 기업을 갖고 있는 우리 권 사장님이 아마 최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떤 과정이든 간에 극복을 못하면 글로벌 기업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품질 향상이 안 되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업계에서는 현장 실무를 느껴봤던 이사장으로서 수입업자든 그 다음에 국내 생산업체든 같이 생존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토론해도 결과를 못 내릴 겁니다. 정부기관이 들어와서 정부 부처하고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결과로 도출시켜서 실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반덤핑 관세 부과로 뭐 당장에 어려움은 있지만은 중장기로 볼 때 덤핑 부분은 반드시 좀 막아야 한다. 그리고 국내 그다음에 중국산 수입 관계자 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제일 끝에 우리 박종주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수동 소대의 그 일진 CTP라고 실제 CT판 저희가 수요자 입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덤핑 제품에 대해 가지고 싼 제품이 들어와 가지고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저희 거래처에 납품을 하게 되면은 원가적인 부분에서는 저희 쪽에 큰 이득으로 이렇게 올 수 있지만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게 지금 한 두세 번에 걸쳐가지고 실질적인 저희 쪽에 납품 단가가 30% 정도가 두 달, 세 달 요 상간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상승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중국 원자재 가격, 가격 부분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국내
완성품 제조업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 발전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안정화되고 그런 저희가 안정화된 그런 양질의 그 제품들을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찬성하는 그런 편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 홍사영 대표님 인쇄 판재 많이 쓰고 계시죠?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저는 인쇄소를 이용해서 인쇄판을 실제 사용하는 실수요자입니다. 1974년 전부터 이제 덤핑 관세에 대해서 많이 이제 대구제일 사장님하고 많이 토론도 하고 했는데 뭐 지금도 절대적으로 반대 입장이 있고 지금 현재 뭐 덤핑 제소를 했는데 사실은 대구제일의 생산 캐파가 우리 국내 판 전체 사용량의 뭐 10%,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밖에 안 되는 데서 전체에 대해서 덤핑 제소를 해가지고 우리 인쇄인들한테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부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반덤핑 관세 부과 신청을 저는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오늘 알았는데 무현상 판재도 덤핑 제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2017년도 공청회 때 저가 썸몰판도 그때 이제 덤핑 제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당장 내일 갖다 썸몰판을 넣으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절대 넣지 못하고 지금 대구제일 권사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무현상판 주문하면 넣을 거냐? 이렇게 이만 그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거 취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어쨌든지 반덤핑 관세 부과 제소는 부당하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나라 총 생산량의 수요의 한 10% 15%밖에 생산 못하는데 그 8, 90%를 우리 인쇄소들은 다 관세를 부담하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당하다고 네. 생각하고 또 4년 전에 공청회상에서도 내가 쏘몰판을 주문을 했어요. 한다고 그래서 그 이슈에 말이 없었어. 오늘 보니까 또 뭐 무현상판도 한다는데 무현상판 네. 만들어서 넣으라고. 이게 결국은 이제 무역위원회 제소를 해가지고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덤핑 물품이 유입됐냐 안 됐냐, 덤핑 유무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국내 산업이 피해가 있었냐 없었냐, 그 두 가지를 인정했기 때문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걸 중국산을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그 빌미를 준 부분은 없지 않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김유석 대표님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몇몇 분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바로잡고 싶은 게 좀 있는데요. 저는 제가 수입업자를 대신해서 대표 발제자로 나오기는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입업자가 연합되지만 수입업자가 덤핑 관지 방세 부과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업자가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인상률만큼을 우리 인쇄 소비자가 갖게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지 수입 판매업자는 그 부담 갖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중국산 저가 제품 얘기를 하는데 국내 판매되고 있는 가격이 중국산 제품보다 국내 생산 제품이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근데 중국산 저가 제품 얘기하다 보면 우리 품질이 정말 많이 떨어지는 이런 제품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를 좀 바로잡습니다. 우리 국내 수입업체가 무역위원회에다가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만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국내 산업이 무역위원회에다가 제출한 서류입니다. 무현상 판재이든 현상 판재든 그게 더블 레이어든 뭐든
모든 인쇄 소모제에 해당합니다. 판재를 소비하는 소비자는 친환경 판재든 아니든 가격 등의 조건을 검토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재를 구매해서 소비를 합니다. 어느 소비자도 친환경의 사명감으로 옵셋 인쇄판을 선택하지 않고 가격을 구매 검토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습니다. 국내 산업 제품이 중국산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호건 대표님께서 하실 말씀이신 것 같은데 특별히 요 관련해 하실 말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아시 오늘 이슈가 반덤핑 관세 부과입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조금 전에 박영국 이사장님이나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들은 중국은 수출을 하면은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게 모든 게 종합이 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지원금 철폐 그리고 또 저가 이거를 철폐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덤핑 관세 부과 신청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수출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도, 브라질, 태국. 그러나 국내에는 수요 매출이 점점 떨어집니다. 최근에는 한 2개월 사이에 저희들 매출이 20% 줄었어요. 이게 줄어든 요인이 쉽게 말해서 원래를 투레이로 부정 수입을 해서 비관세 물품을 해서 이게 완전히 시장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로잡고 또 바로잡아야만 하면 저희들이 경쟁력 있는 회사가 돼야만이 또 저희들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인쇄판 회사가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습니다. 인도, 브라질, 대한민국, JLCMP 몇 개 없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참 이 험한 길을 꿋꿋하게 지켜가려고 합니다. 혹자는 저인데 건랍니다. JLCMP도 수입해 팔면은 더 쉬운 길을 갈 텐데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느냐. 저희도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그걸 버리고 저희들이 갈 길을 묵묵하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다음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산 싱글 판재에 대한 무역위원회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2017년 3월 22일 이제 잠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 따져보면 4년이 지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같은 조치가 JLCMP 측에 원가 절감 그리고 품질 개선에 어떤 기회를 준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그렇다면은 우리 JLCMP 쪽에서 생산하는 판재의 어떤 원가 절감 부분이라든지 품질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좀 개선이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박정주 우리 본부장님 우리 국내산 판재도 쓰고 계시죠. 한번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는 2001년부터 지금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CTP 판 출력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사이즈 판들이 필요하고 현재 월 한 4만 판 정도 연간으로 한 40만 판 정도를 지금 현재 소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판 수요의 한 70% 정도를 지금 JLCMP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 중국산 수입 제품을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저희도 요 판을 원판을 받아가지고 저희 이제 각종 거래처 인쇄소 같은데 이렇게 납품을 하는데 저희 거래처가 한 120곳 정도가 됩니다.
지금 뭐 저희가 수입산 제품이든 국내산 제품이든 그런 단가를 떠나가지고 인쇄판 품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는 그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처에서 바로 클레임 들어오고 만약에 그 클레임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저희가 그 피해를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은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제일 CMP하고 그다음에 수입산 중국 그 제품을 지금 사용을 20년 동안 하고 있지만 어떤 품질적인 그런 차이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부분들을 지금 전혀 그렇게 실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판전을 쓸 수 없다.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홍상 대표님께서는 대구 JLCMP 공장 견학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시험적으로 판재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증적으로 이렇게 좀 느끼신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대구 제일에서 테스트용으로 받아서 일단은 좀 써봤는데 그 장통은 안 해보고 단통하는 데는 크게 이제 뭐 손색은 없었는데, 근데 나는 권 사장님하고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이제는 많이 뵙고 했는데 그 품질이나 가격이나 경쟁력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덤핑 제소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생산도 안 하는 무연상판을 덤핑 제소까지 하고 4년 전에 썸멀도 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지금 무연상판 생산하시는지 납품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그 JLCMP에서는 원가 절감이라든지 품질 개선 쪽에서 어느 정도 이 개선을 이뤘다고 자부하시는지 그런 부분까지 곁들여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무연상판을 생산하느냐 안 하느냐, 저희들 지금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때까지 그 친환경판이나 여러 번 많은 거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지금 비록 저희들이 무연상판을 생산을 안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무연상판이나 WA나 싱글이나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뭐 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은 정부 기관에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관세청에 샘 사진을 찍어서 제출했지만은 정부에서 공문으로 원레이와 투레이는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이게 정부의 답변입니다. 이게 또 길을 태워주면은 왜곡이 될까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사장님도 말씀하시면 친환경으로 가야 됩니다. 친환경으로 가야 되고 또 그게 저희들도 빨리 가야만이 저희들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홍 사장님께서 저희들이 15%를 할 수 없다 하셨는데, 그리고 또 이 WA는 150m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라인 거리가 이번에 WA까지 하면은 190m입니다. 1, 2층 다 하면은 그런 설비를 갖고 있고, 또 저희들이 라인을 한 개 더 넣을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라인을 다 풀로 돌리면은 저희들 인쇄 시장의 60%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최첨단 장비를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도 지금은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길을 오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많은 손실을 봐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은 참 뭐 위헌상 판재도 생산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저가 중국산에 밀려서
국내 점유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수출은 꾸준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고품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인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군분투하고 계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토론이 뭐 오늘 그 우리 국내산 어떤 수입산 그런 대결 그런 구도 상황이 아니라 좀 더 큰 틀에서 국내 전체 인쇄판 시장 측면에서 이렇게 좀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가 우리 박영희 사장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마 제일 난제 같습니다. 이게 닭이 뭔지나 달걀 뭔지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결국은 관세청에서 품목 세분화가 안 되니까 일괄적인 아마 반덤핑 그걸 제소했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까? 저도 이 JLCMP에서 판을 우리 조합원들이 쓰는 걸 보고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 6년 전, 5년 전에는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많이 상승되고 있다라고 들은 반면에 또 어떤 데는 그걸 아까 한 분이 또 아까 그 얘기하셨던 대로 품질이 안 좋다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반덤핑이라는 자체를 지금 관세청 얘기가 나오니까 세부적인 문제를 조금 한번 대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썸멀까지는 가능하다고 뭐 되고 저도 국내산 외국산 수입을 저는 이제 중국산이라는 얘기는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중국산보다 여러 군데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산이라고 이제 지칭을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 하나, 근데 저거 그렇다고 JCMP하고 가까운 건 없습니다. 오늘 또 내가 와서 첫 이제 얼굴을 알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토론 자료를 보고 충분하게 한번 이게 받은 지가 한 열흘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에 나가서 말 잘못하면 맞아 죽을 것 같고 또 수입업자 되신 분들한테 오망도 받을 것 같고 뭐 그래서 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아까 그 모두 발언에서 우리 권 사장님이 전국에 지금 10%밖에 못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모두 발언에서. 그러면 지금 생산 능력은 좀 전에 얘기했지 60% 정도 우리 국내에서 사용하는 판재의 60% 정도를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관세청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세부적인 아까 뭐지 그 무연 그 부분은 저 제조를 못하니까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풀 수 있고 풀어가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기업이 생존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무조건 추구를 하고자 합니다. 또 주변 그 업체들하고 얘기를 들어봐도 나중에 이게 어떤 외국 수입산이 들어와가지고 장악을 하게 되면은 끌려갈 수 있다는 게 지배적인 논리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이 어렵다고 어떤 과정, 반덤핑 과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기에서는 절대 전 동의를 못합니다. 우선 제 숙제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세분화를 좀 시켜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또한 JLCMP 권 사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JLCMP가 갖고 있는 시설 능력으로 얼마 정도의 생산 능력이 될 수 있는지를 다음 어떤 이런 토론의 기회가 됐을 때에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지만이 토론자들도 나와서 어떤 부분적인 대안도 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산업통상위원 쪽하고 공정거래 뭐 중기부 중소기업조항회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수 있는 게 제일 대안이 아니나. 그래가지고 하면서 오늘 좀 전에 반덤핑에 대해서는
관세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세분화된 반동빈 제소에 대해서 풀어줄 건 풀어주고, 그 다음에 생산을 못하는 거는 뭐 풀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하면은 오해 소지를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사장님 그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뭐 더 이상 우리 토론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면 신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지만 JLCMP 측은 싱글 레이어 판재에 대해서 그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자 일부 중국 수출자 및 국내 수입자는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더블 판재에 대한 대한국 수출을 급격히 증가시켰다. 더블 레이어 인쇄판이 우회 덤핑 수입 때 저가 공세를 펼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매우 크다. 따라서 그 더블 레이어 인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면은 국내 산업이 도태될 수도 있다. 무역위원회 이제 제소 신청을 하면서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인쇄업계 내부에서도 국내에 딱 그 하나 남은 인쇄판 생산업체가 사라진다면 중국 생산업체들이 소위 말하면 아까 카르텔이라는 말씀 놓았는데 담합해가지고 한국에 대한 수출 가격이 상당히 올릴 것이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결국은 그 공급자 우회의 시장, 공급자의 고단가 정책이 구체가 되면서 국내 인쇄판 시장이 중국에 종속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도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좀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좀 말씀 좀 김수석 사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 2017년도에 그 싱글 레이어 판재에 대해서 덤핑 관세가 부과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국내 산업에서는 상당 부분 그 싱글 레이어에서 더블 레이어로 아이템이 변경된 이유가 관세를 회피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선을 긋고 싶습니다. 지금 그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더블 레이어 판재는 대부분이 썸멀 판재들이 더블 레이어 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메이커들, 예를 들면 뭐 코닥이나 아그파나 후지와 같은 메이커들의 판재들은 다 더블 레이어로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더블 레이어 판재가 되어야만 품질 안정성과 그 우수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블 레이어 판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론 일부 우리 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주 좀 나쁜 목적을 가지고 싱글 레이어 판재임에도 불구하고 더블 레이어로 속여서 수입하는 일부 잘못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분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 아까 그 우리 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술을 이용해서 그렇게 잘못 수입되어지고 있고 우회 수입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 그 국내 산업이 얘기하고 있는 제일이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더블 레이어를 써야 되는 서멀 플레이트라든가 일부 판재에 대한 부분들은 품질 때문에 더블 레이어를 쓰고 있는 것이지 그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 하나 꼭 짚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카르텔 형성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미 그 중국산 제품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제품들하고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그파, 코닥, 후지 제품들과 그런 상황에서 그 중국산 제품들이 어쨌든 그 담합을 목적으로 해서 어쨌든 근거도 없이 가격을 인상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판재들이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이 뭐 많은 그 다른 나라에도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 대해서만 그 가격을 터무니없이 담합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저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말씀 감사. 그런 우려는 뭐 기후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요지의 말씀인데 이 부분 관련해 우리 권 대표님 하실 말씀 없을까요? 저 역시 참 우리 김윤석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수입자의 마음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참 저 역시도 이 참 힘들게 하고 있지만은 수입하시는 분도 뭐 힘들 줄 압니다. 지금은 전부 이 산업이 마진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 할 수 있는 일은 뭐 다른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품질을 만들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언젠가는 스크린 H 코리아가 저희들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마지막 주제로 시간도 그렇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그 싱글에 이어서 더블까지 이제 제수를 한 100양까지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JLCMP 측은 지난 3월 4일 그 더블 인쇄판에 대해 가지고 그 덤핑 방정환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 신청서를 제출한 내용, 그 신청 취지를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2019년 WA 인쇄판 생산 라인의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중국산 WA 인쇄판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신청인과 중국산 생산자, 그리고 중국 현지의 수출자, 그리고 한국 수입자 모두 윈윈하는 시장을 만들고 국내 시장의 양질의 인쇄판을 소비자에게, 그러니까 인쇄 우리 고객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신청을 결정하게 됐다. 이렇게 신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 신청 취지를 볼 때는 어떤 대단한 포부도 가지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의 어떤 경쟁력도 갖추겠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표출한 것인데 결국은 이제 서로 상생하는 시장을 좀 만들어 나겠다. 이런 취지. 국내산 인쇄판 시장의 어떤 상생 방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마지막 주제로서 토론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이사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사실 오늘 토론에 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토론에 주관해 주신 우리 박내수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실 아까 잠깐 피력을 했습니다만 국내 대기업들하고 우리 전국 인쇄인들하고 같이 상생하기로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 상생협약의 중간 역할을 했던 부가 중기부하고 어디죠? 동반성장위원회 사무관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들 토론을 하면서 절충안도 내고 결론을 치열하게 얘기됐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국내 인쇄업계 대기업이라 그러면은 년 800억에서 1조 2천억까지 하는 데를 대기업이라 하더라고요. 저도 인쇄하면서 작년에 올해 알았는데 이것도 비슷한 취지에서 말씀드린다면은 기히 첫 토론회를 연합회 박내수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수입업체 대표님들하고 국내 업체 대표님들, 그 다음에 이 반덤핑에 대한 관세를 매기고 평가하고 심사하고 하는 데를 주요 쟁점화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과 같이 상생협의체를 가져가지고 우리가 저는 지금까지 토론의 주체가 뭐냐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국내 생산업체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인데 자, 국내 생산업체가 글로벌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다면 그것도 무산이란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 기관들이
동참을 국가기관에서 정부기관에서 동참하게 되면은 책임의식이 있다는 거죠. 공신력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토론회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짓고 싶다면은 어떤 상생하는 데에 우리가 이 민간단체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정부기관이 개입이 되면은 어쨌든 정부기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쇄인들이 지금 당장은 여기 계신 우리 참석하신 인쇄인들은 진짜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실없는 얘기도 나왔고 뭐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은 앞으로 이런 토론회가 하루에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4-5번씩 열려서 그 다음에는 정부의 책임자들이 나와서 있는 자리에서 토론을 해서 답변도 듣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이 부분이 상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래수 회장님이 재임 기간 동안에 좀 더 이런 인쇄인들의 아픔을 같이 이런 토론장을 만들어 주신 것도 고맙습니다만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유관기관을 같이 해서 같이 토론회를 다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이사장님 말씀대로 이 토론회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무역 그러니까 이제 수입 통관 그다음에 이제 덤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하고 좀 접촉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성장위원회 쪽하고도 접촉을 했는데 좀 물리적으로 시기상 좀 또 코로나 부분도 있고 해서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그 결과를 어떤 형태로든지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요걸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신문은 여러 신문을 공동으로 배달하는 공동 배달국, 보험도 지금 뭐 여러 회사를 통합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내에 하나 우리 JLCMP에서 생산하는 그런 어떤 반제를 뭐 수입 쪽 품목하고 같이 공동 판매하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또 한 부분은 이제 또 생산 측면에서 기술과 자본을 좀 같이 좀 투자해 가지고 같이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좀 사실상 좀 어려운 건지 그 부분만 좀 이렇게 말씀 토론 좀 해보시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홍 대표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거 덤핑 제소는 어느 한 회사가 이게 상생이 아니라 수천 수만 인쇄인들을 죽이는 행위예요. 그게 상생이 아닙니다. 본인이 반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인쇄조합이나 연합회는 인쇄인들이 주체가 돼서 만든 모임인데 인쇄인들을 대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으로서는 제일 목적의식이 뭐냐면은 조합원들의 권리와 권익을 찾아주는 게 이사장의 임무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아까 대기업들하고 이제 토론을 가져보니까 대기업들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인쇄인들이 일을 다 뺏어갔어요. 근데 목적을 저는 뭘 의식두고 갔냐면은 대기업이라면 운전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역기 다 빼라 했습니다. 매역기 대기업 다 빼주고 매역기에 딸린 재보식을 다 빼라 했습니다. 여기 혹시 대기업와 계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4시간, 5시간씩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회의를 장기간 했습니다. 3번인가 4번인가 하면서 대기업들하고 이렇게 제가 이사장으로 참 저도 이사장이 뿌지 어느 한 업체의 사장입니다. 그래 붙다 보니까 결국은 모 대기업이 지금 매역기가 12대가 갖고 있어요. 근데 저희 조합원입니다. 그분이. 근데 이거 공과 사를 분명히 가져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우리 일을 다 뺏어 먹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대기업하고 토론을 붙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쇄인들이 기본적으로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는데 그 방안 제시를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거지 그거를 결론을 내자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시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찾기 위한 오늘 토론회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차 교수님, 이 부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일단 이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협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토론회들이 많이 열렸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처음 참여를 하게 됐고요. 제가 지금 참여하면서 들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지 않은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이제 협회의 역할이 그 중간에서 협회가 수행해야 될 그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아까 그 소비자 입장에서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산자 입장에서도 이제 그 대표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다 지금 그 판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수입하고 계시는 분들도 어떤 품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협회나 이제 그런 생산자 분 그 업체에서도 그런 품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의문점이 있는 것들은 명백하게 좀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산자 입장에서 힘들다고 하면 협회에서 이런 토론회를 열듯이 그런 중간적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수입하는 업체 쪽에서 어떤 뭐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오해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도 협회의 어떤 차원에서 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3자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그걸 그 중간에서 어떤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도 뭐 전체가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공개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쇄업체가 그 판을 사용하는 인쇄업체가 가장 도움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 그런 쪽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토론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협회에서 이런 토론회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해서 좋은 결과들이 좀 나왔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소비자 중심의 시장 필요성 말씀 잘 들어. 오늘 발제하신 부분 마무리 간단하게 1분 이내로 한 번씩 딱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말씀드린 내용은 수입업자를 대변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소비자 입장을 대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저희 그 수요자인 우리 인쇄 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품을 선별해서 가장 좋은 가격으로 국내 산업에, 국내 인쇄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쇄회사들은 누구든 간에 정말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아서 좋은 인쇄물을 생산해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근본 제기되고 있는 그 중국산 플레이트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영향이 과연 누구에게 혜택이 갈 것이고 누구에게 피해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말씀하신 그 공생과 상생의 방안이 과연 어느 거가 진정한 공생이고 어느 거가 과연 진정한 상생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 역시도 소비자 입장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할 기회가 있어서 대단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저도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첫째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싼 가격에 소비자에 대해 한층 더 다가가는 제1CMP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분 마무리 말씀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우리 토론을 마치고 우리 방청석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2분 정도만 하실 계획인데 혹시 어느 분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저 부산 인쇄조합 이사장 서정목입니다. 저 오늘 아침 일찍이 제가 참석하려고 왔는데 제가 오늘 이 토론을 보면서 저도 인쇄업계 제가 한 40년을 종사하고
오늘 저 반덤핑에 대해 제가 듣고 제가 느낀 게 우리 저 건사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연 우리 덤핑을 해가지고 우리 제일편시에서 우리 PS판에 대한 엄마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고 또 그러면은 좋은 품질과 또 충분한 생산력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러면은 그런 실적을 우리 인쇄업계 PR을 하시고 알리고 하면은 그 문제가 없을 거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덤핑을 막아서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떠나서 우리가 인쇄업을 제가 하면서 우리 인쇄 뭐 15% 20% 생산이 가능하다는데 그 생산 능력 가지고 과연 우리 인쇄업계를 충당시킬 수 있을는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그래서 과연 덤핑을 막아서 제일에서 얼마나 수익이 생기는지 꼭 그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말씀이 고맙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저희들 수익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수익보다도 지금 생존입니다. 생존. 살아남냐 안 살아남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의 수출 간행이 정부에서 불법 지원을 해줘요. 그거를 불법 지원을 해줍니다. 그 여파로 지금 인도나 브라질에서는 중국의 반덤핑 관세를 45%에서 50% 가까이 반덤핑 관세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의 무역 간행이 심합니다. 심하고 또 저희들이 15%에서 20%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라인이 월 70만에서 80만 스퀘어 될 수 있는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 라인이 한 개 있고 또 한 개 더 설치를 할 수 있는 라인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쩌면은 이 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저희들이 투자를 받아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면은 저희들이 뭐 투자와 또 품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인쇄시장에 50% 이상을 저희들이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여건이 있으니까 하여튼 뭐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문제가 아니고 상생, 살아나느냐 안 나느냐가 지금 그런 길목에 서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저희들하고는 많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안 오신 분들, 부정 수입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네, 말씀해 주시죠. 누구신지 좀 소개 좀 해주시고. 스크린 HD 코리아 전용관입니다. 지금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안 되고 이 얘기인데 과연 얼마큼 부과되고 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개념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지금 4천만 스퀘어를 정도 얘기를 하는데 적게 잡아서 3천만 스퀘어 정도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싱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 정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까지 만약 맡게 된다면 그 수를 최소 3천만 스퀘어 그리고 수입되는 단가를 적게 잡아서 10%를 잡고요. 환율을 계산하게 된다면 연간 100억입니다. 100억이라는 세금이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는 과연 그 금액이 나라에서 세금을 냈을 경우에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과연 우리한테 인쇄업계에 있는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전혀 우리한테는 백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없어지고 도태되었을 때 과연 국내 사람이 남아서 그걸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 100억이라는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말씀드리는 거지. 이 금액이 연간 100억, 매년 100억입니다. 한번 부과되면 5년 플러스 10년 동안 하게 된다면 1,000억 이상이 나라에 세금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과연 누구를 위한 상생인지 또 누구를 위한 부과인지 한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신 말씀은 우리 저 토론회 마치면서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인쇄조합 인쇄연합회는
다음에는 우리 적정 인쇄 가격 그 부분 해묵은 과제를 좀 끄집어내 가지고 토론을 한번 진행토록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 좀 더 많이 보완해서 더 알찬 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